이 시기와 질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SNS에는 유튜브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디톡스 할 필요가 있어요. 정해놓고 안 보는 거죠. 시간 정해놓고. 좁은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을 느끼려고 하는 분일수록 시기 질투가 굉장히 큽니다. 시기는요, 나도 가지고 싶은 게 시기예요. 나도 이낙준 선생님이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어쨌든 내가 가진 거면은 남이 가져갈까봐 높은 관련성이 될 때, 나도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 시기의 열등감이. 그러니까 자존감의 위협이 너무 커지죠. 또 친한 친구가 나랑 다른 길 갈 때 성공한다. 그러면은 역시 자부심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핵심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면의 감정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 이면의 감정 알아서 뭐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항상 감정 해소는 시작이 인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해소만 하려고 그래요. 시기를 안 하고 싶어하고 질투를 안 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건 결과고요. 시작점은 우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숙한 감정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시기 질투하면 뭔가 감정이 저질인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저질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면의 감정입니다. 그거는 시기 질투보다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받아들일만 해요.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이죠.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면의 감정을 파악해야지 그 감정을 인식하기가 쉬워지고 자기 연민도 되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면의 감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시기 이면의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시기는 복습하면은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방이 뭔가 재능이나 물건이나 지위 같은 거를 가진 걸 보면서 나도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디자이어라고 하죠. 강렬한 욕망, 뭔가를 내가 원한다. 그게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과도하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핍감. 나는 뭔가 부족해, 뭔가 결핍이 있어, 이런 느낌이 크면 클수록 욕구 욕망이 커지기도 하고요. 내가 못 가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시기도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절감. 좌절감은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좌절된 거예요. 실패한 거. 저 사람이 가진 거 나 못 가졌다,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느낌, 시기가 커지겠죠. 소외감. 소외감이라는 거는 외로움과 많이 연결이 되는 건데 흔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공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게 시기를 느끼지만 또 이면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좀 뒤처졌다. 나만 혼자 뒤처졌다. 그런 고립감과 외로움과 소외감, 사회적 비교에서 비롯된 거죠. 그게 어떤 성공 측면도 있겠지만 관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화려하게 주변에 사람 많고 모임하고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을까? 저 사람이 가진 그런 관계나 지위나 성공이나에 대한 시기의 마음으로 이어지죠. 그다음에 무력감. 무력감은 제가 많이 다룬 감정이죠. 내 힘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게 느껴질 때, 어떻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느낌,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무력감. 싸우고 화해하고라니 님이 내가 보기에 내가 참 별로일 때 드는 감정, 네, 자괴감이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별로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면의 감정으로 있을 수 있어요. 우수히 많은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 빼고도.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 이면에 이런 감정들이 있구나, 그런 욕망이 있구나, 불안이 있구나, 자괴감이 드는구나. 질투 이면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 이면의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렵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고 있는 걸 가질까봐 불안하거나, 기본적으로 질투 자체가 빼앗길까봐 불안한 거기 때문에 불안이란 감정도 있겠고,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막연한 건데 두려움은 조금 더 명확한 거예요. 내가 빼앗길까봐 뭐를,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서 두려움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욕이라는 감정, 뭔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 욕구 중에서도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건 내 거야 라는 강한 소유의식. 권력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권력 맛을 보면은 빼앗기기가 싫으니까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항상 소유욕과 관련된 피바다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열등감. 아까 시기에서도 나왔지만 당연히 질투에서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나는 좀 별로다, 뭔가가 하찮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거를 채우고 싶어서 가지고 싶은 마음 쪽으로 시기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의처증, 의부증 이게 결국에는 이면에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충분히 괜찮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 관계 측면에서 나를 떠날까봐, 그 나의 소중한 관계가 빼앗길까봐, 또 배신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일수록 신뢰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전에 많이 경험을 했었을 때 배신감이라는 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배신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예전에 경험한 배신감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질투 이면의 감정으로 있을 수 있죠. 경쟁심, 당연히 질투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을 놓고 타인과 경쟁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승부욕이 있고, 한 사람은 빼앗기는 거고 한 사람은 얻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가 많이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경쟁심을 느끼고, 그 경쟁심이 겉으로 인식되는 거는 질투하는 느낌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나도 잘해야겠다라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집착처럼 질투의 화신이 되기도 하죠. 드라마의 소재들이 시기 질투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이면에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주제로 한 드라마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벗어나는 방법 의외죠. 정신과에서 정을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웬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벗어나는 방법,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반성을 항상 해요. 방법적인 측면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방법 아무리 말해봤자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또 스스로 주도적으로 마음을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커서 방법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의 유튜브의 단점이죠. 그 이면의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빼먹는 것 같아서 대중성을 위해서, 유튜브의 변화를 위해서 써봤습니다. 방법. 이 시기와 질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방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면의 감정들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런 감정들을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도 했었을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런 거 없이 방법론적인 측면에 접근해봤자 실패를 거듭할 뿐입니다. 달빛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네요. 시기 질투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오는 당연한 감정이고 그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지 못하면 더 늪에 빠진다. 네,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열등하거나 없을 건 아니다. 나에게 주는 신호다. 누구든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감정을 좀 따뜻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님, 정우열 채널을 좆대꾸하란다. 네, 몇 개 적어봤는데 1번으로는 SNS 디톡스. 요즘 현대사회에는 그런 관계로 인한 시기 질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어도, 생존에 문제 없어도 뇌 보상 체계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SNS에는 유튜브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디톡스 할 필요가 있어요. 정해놓고 안 보는 거죠. 시간 정해놓고 해보면은 다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나와 비교. 우리는 시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를 타인과 하는 거가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비교할 거면 그 비교를 조금 방향을 남이 아니라 나로 하면은 괜찮아요. 나의 과거, 내가 예전보다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진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SNS 통해서 타인과 비교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포장된 거고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거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은 시기 질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세 번째로 중요 영역 확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 디톡스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거는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중요 영역을 확장하는 거, 이거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자기평가 유지 모델에서 나의 자존감이 위협이 자꾸 세지고 힘들어지는 그 비교 과정으로 가는 거에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관련성이잖아요. 친구가 대학 입시 합격하면 나도 대학 입시 준비 중일 때는 높은 관련성 때문에 비교하면서 시기와 열등감으로 가는 거,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거. 그럴 때는 그 관련성을 내가 하나에만 몰입할 때,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명제로 생각하는 거는 이거 하나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소시켜 놓으면은 그 부분을 발견했었을 때 비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교 열등감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낮은 관련성 쪽으로 회로가 돌도록 반영의 과정을 거쳐서 친구의 성공, 주변의 성공을 같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관련성으로 가야 돼요. 내 영역이 하나에만 있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승진이 나의 오롯이 중요한 인생의 명제다. 그랬을 때는 승진과 관련된 직장 동료와의 경쟁으로 인한 비교, 시기, 질투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중요한 영역을 좀 확장했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성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친구관계, 가족관계,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중요시 여긴다. 또 취미, 그 사람과는 다르게 나는 이런 취미 영역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감을 누린다. 그 다음에 건강, 당연히 중요하죠. 나는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부분이 나의 중요 영역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중요 영역을 확장하는 거. 잘 보면은 이런 중요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좁은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을 느끼려고 하는 분일수록 시기 질투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솔직한 소통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시기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고 솔직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들 반대로 가죠. 내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들킬까봐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게, 얕게 만듭니다. 내 마음 들통날까봐. 아까 말씀대로 친밀도를 조절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진솔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런 마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표현을 할 수 있고,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질투 때문에 연인관계가 힘들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악순환이 돼요. 내가 불신감이 자꾸 들고 이전 경험들이 올라오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내가 그대로 이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점점 해결이 되는 방향인데 가립니다. 숨기고 가리면 그 안에서 농축되고 쌓이다가 나중에 터져나와요. 그거는 아무리 솔직해도 솔직한 게 아니라 공격이 돼요. 동시 접촉사 수 100명 돌파. 다른 채널에서 뭐 100명, 50명 다른 채널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나와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과거에 300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한테 맞게 적용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내 삶에서 가치를 골고루 가져가는 게 건강한 삶이라고 심리상담가가 말씀해 주셨어요. 운동, 영화, 친구, 애인, 가족, 인터넷, 독서, 음식 이런 식으로 저도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낙준 선생님이 중증외상센터로 떡상을 했지만 나는 일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가족관계가 나한텐 굉장히 가치가 있다.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취미생활, 여행도 나한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건강,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